독서 영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유는 찍먹과 부먹 때문입니다. 두 당은 탕수육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를 두고 찍어 먹어야 맛있다, 부어 먹어야 맛있다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찍먹과 부먹의 원조는 글리버 여행기 소인국입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726년에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글리버 여행기를 읽어보면 당시 영국 정치판의 찍먹 대 부먹 싸움을 조롱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글리버 여행기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 릴리펫, 큰 사람들의 나라 브롭딕넥, 떠있는 섬의 나라 라퓨타, 말들의 나라 휴이넘, 이렇게 모두 4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4편 중 동화책으로 가장 많이 각색된 소인국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지도층들은 이 책의 비판이 불편해서 많은 내용들을 잘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맹이는 사라지고 소인국, 그인국과 같은 환타지적 배경만 남아서 동화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작은 환상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화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럼 실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선의 의사로 일하던 글리버는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겨우 살아남아서 소인국에 도착합니다. 소인국에서 잡힌 몸이 된 글리버는 잡혀있는 동안 소인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덕분에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은 지 2주일쯤 된 어느 날 왕실의 수석 비서관 렐드레살이 찾아와 소인국 내부의 도살인 문제와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수석 비서관 렐드레살이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체제에 높은 국당이 가장 적합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왕은 행정부나 왕궁의 모든 직책에 오직 나정국당 사람들만 등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아셨겠지만 국왕은 궁정의 다른 사람들보다 일들어 낮은 구두를 신습니다. 소인국에는 2개의 당파가 있는데 그 이름은 높은국과 나정국입니다. 높은국당과 나정국당은 소인국판 찍먹과 부먹입니다. 당파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로 싸운다는 의미로 작가가 비꼬며 지었겠죠. 작가가 살던 당시 영국에 2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토리당과 휘그당입니다. 토리는 아일랜드 말로 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휘그는 스코틀랜드 말로 말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수석 비서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2 당파는 서로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으며 심지어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정국파인 우리보다 높은국 당원이 훨씬 더 많지만 모든 권력은 우리 나정국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가 높은국파를 따르는 것 같아 좀 걱정입니다. 왕자의 신발 가운데 한쪽 굽이 다른 쪽 굽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왕자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절렁거리고 있습니다. 렐드레살 수석 비서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과거에 권력을 잡고 있던 당파는 높은국파였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나정국파를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높은국파는 다음 왕인 왕자에게 접근해 다시 권력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자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정국당이 새로운 왕을 길들이려고 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자는 왕자대로 현재의 뻣뻣한 권력보다 미래의 왕의 뜻에 따라 움직여줄 높은국파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다. 왕자와 높은국파는 미래 권력을 위해 서로 손잡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가 찍먹과 부먹으로 인한 내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외부 문제 역시 찍먹 대 부먹의 양상을 띱니다. 렐드레살 수석 비서관이 계속 말합니다. 원래 계란은 둥근 쪽으로 깨먹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왕 중 한 명이 계란을 둥근 쪽으로 깨먹다가 계란 껍질에 손을 베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란을 둥근 쪽으로 깨먹으면 처벌한다는 법령이 온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그 법에 분노한 백성들이 6번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옆나라 블레프스쿠는 그런 내란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내란이 진압되면 망명자들은 블레프스쿠로 피신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두 나라가 3년 동안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작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둥근 쪽으로 깨먹느냐 뾰족 한쪽으로 깨먹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유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높은 굽 대 낮은 굽, 계란의 둥근 쪽 대 뾰족한 쪽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다툼을 잘근잘근 씹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전쟁을 치른 상대 이웃나라 블레프스쿠는 프랑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심각한 일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로 와서 조선판 찍먹과 부먹을 보겠습니다. 1659년 인조의 둘째 아들이자 소현세자의 동생인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효종의 계모인 자이대비 조씨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남인은 1년을 주장하고 서인은 3년을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남인은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1674년 다음 왕인 현종 15년에 효종의 왕비인 인선대비 장씨가 죽자 또다시 예속 논쟁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인조의 왕비였던 자이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예속 논쟁에서 서인은 상복을 9개월 입어야 한다고 우기고 남인은 1년은 입어야 한다고 우깁니다. 이때는 남인이 이겨서 권력을 한동안 잡게 됩니다. 예속 논쟁은 예의에 관한 논란이란 뜻입니다. 예의를 지키려고 서로 모함하고 유배를 보내고 죽입니다. 예의는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권력을 지키는데 예의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논쟁거리가 개콘 수준입니다. 다시 영국으로 가봅시다.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의 시작은 1600년대 후반 영국왕 제임스 2세의 즉위를 인정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면서부터입니다. 토리당과 휘그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죽도록 싸웁니다. 조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초 조선 21대 왕 영조의 즉위를 놓고 즉위를 반대하는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중요한 일에서부터 사소한 일까지. 제 독서 영토 2편 영상에서 영화 다키스트 아워를 소개했는데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2차 대전 당시 영국은 당파벌 간 논쟁을 벌이면서 하마터면 히틀러와 타협해 나라를 넘겨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 선조들만 파당을 만들어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라든가 조선의 선비들은 맨날 당쟁만 일삼았다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당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부 분열로 망했습니다. 글리버 여행기 소인국 편 중에서 높은 굽 대 낮은 굽파, 계란의 둥근 쪽파, 뾰족한 쪽파 이야기가 글리버 여행기를 읽을 때 아이가 재미있게 접근하면서도 이 책의 풍자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책은 어른이든 아이든 책을 읽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독서는 유혹적인 마케팅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영혼이 탈탈 틀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거 좋아. 정말 좋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해.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좋은 책은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자가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 디태치먼트에서 교사인 주인공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행복해지려면 예뻐져야 해.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좀 받아야겠어. 좀 더 날씬해져야 돼. 패션 감각은 필수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 모든 건 우리를 학살하려는 마케팅의 계략이야. 하루 24시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마케팅 권력은 잠들지도 않고 항상 열심히 일하며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어.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 유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읽고 배워야 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스로 올바른 신념을 길러서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없으면 거기에 다른 생각이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아이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처럼 울고불고 했습니다. 시끄럽게 휘젓고 다니던 그렇게 많은 바람잡이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치판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탕수육을 우리 당파의 방식대로 맛있게 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생각은 우리 스스로 키우고 지켜야 합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선동의 세상에서 굳은 심지로 올바른 자기 신념을 갖고 살지 않으면 훅 불려 날아갑니다. 날아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좋은 책을 읽히세요. 좋은 책을 읽으면 세상이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프레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 주변이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용기를 내어 길을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재미를 미뤄둘 줄도 압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세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문학수첩에서 나온 글리버 여행기는 무삭제 완역본이고 산림출판사의 글리버 여행기는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출판되었으나 핵심적인 요소는 빠짐이 없습니다. 어떤 책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